수능특강 문학공부법 말씀드려볼 텐데요. 요거는 1, 2등급 학생을 제외하고 3, 4등급 이하, 특히 내가 문학을 진짜 못한다, 문학 고자 학생들, 이 학생들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해서 망할 거냐면은, 일단 해설서만 주구장창 잘 해봤자 회독을 늘려서, 그래서 수능장에 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용도 안 되고, 적용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풀이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답도 되지 않는, 이렇게 이제 망하는 삼중주에 빠질 건데, 해설사가 아니라 해설사죠. 해설서 회독을 하면은 1, 2등급의 경우에는 자기가 적용 능력이 되고 회독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문학 특히 못하고 그걸 못한 학생들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일단은 기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2배를 늘리면은, 여러분 암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3.7배가 늘립니다. 만약에 3배로 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된다. 적용이 안 되는 문제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가 아닌 문제풀이 중심의 이해를 도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역량이 딸려서 정답이 안 되는 건 역시 문제풀이, 똑같이 문제풀이를 통한 이해를 도모하면 되겠다. 여기 초점 맞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절대로 첫 번째 해설서를 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비하냐면은 문제집 2권을 준비한다. 첫 번째 문제집은 뭐 수능특강 자체로 하면 되겠어. 수능특강 문제집.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연계 문제집 이런 거 하나 하면 되겠지. 만약에 연계 문제집이 수능특강 문제의 2배 분량이 된다면 그거 한 권으로 돼. 일단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수능특강 문제의 2배 정도의 분량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작품당 뭐 3문제나 4문제짜리가 2개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문제를 풀고 이때 시간을 재지 않는다. 왜냐면 정독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해설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선지를 해설 확인하면서 작품과 연결시킨다. 이 과정을 한 뒤에 이거 자체를 3회독 하면 되겠다. 2권 3회독.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일단 선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대략 한 지문당 15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거야. 15개 정도의 포인트. 세 문제라고 치면. 그죠? 그래서 한 지문에 봐야 될 포인트가 굉장히 줄게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중요 줄거리만 보고 중요 표현법만 보고 갈 수 있는 적절한 양이 되겠어. 이렇게 양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억도 잘 나고 암기도 되고 여러 회독을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문제집 2권을 3회독 했으니까 총 6회독 정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작품을 연결하고 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학 작품을 진짜로 이해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어떻게 하냐면은 해설서에서 그냥 이거는 서리법, 이거는 뭐 구도적 자세, 그냥 이 말만 외우고 가는 경우가 많아. 그게 왜 그 작품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하나도 없어. 그거를 문제풀이와 그리고 문제 해설을 통해서, 선택지와 작품을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모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은 뭐 이렇게 있어. 내가 진짜 읽어봐. 일단 내가 막 답을 5번을 찍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전부 다 내가 풀어보는 거지. 5번, 1번, 3번 찍었단 말이야. 문제 틀리겠지 당연히. 그치? 보니까 다 틀렸네. 그래서 실제 답은 2번이고 얘는 답이 5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이 작품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기 위해서 푸는 거거든. 문제 정답률을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시간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 자, 보자. 이제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예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가. 일단은 답이 2번인 거 보니까 이거 적절하지가 않아. 가와 나중에 틀린 게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절적 분위기가 있나? 예상적 분위기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는. 나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활용해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눈물로 보낼 거냐? 한국인들 손쉽게 보낼 거냐? 맵뿌리 모양. 그 다음에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여기에서는 계절이 안 나타나 있는 거 같네. 그치? 나를 한번 볼까? 단풍 벌써부터 계절이 나와 있네. 그리고 초생달 뭐 이런 거랑 몬소용이다요 이런 거랑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슬프다. 예상적이다. 그래서 얘는 맞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가 되지. 이게 그 국어 실력 자체를 길러주는 역량을 상승시키는 공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키워드 중심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것과 다르게 진짜 이해가 되더라. 내신이라도 못한 학생들이 주구장창 외워도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반드시 선택지와 작품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해를 도모한다. 그리고 1번 문제 표현법에서는 딱 5개만 읽기 때문에 이 5개에 관련된 것만 확실히 이해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3회독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2번 문제 보고 3번 문제 보니까 보통 2, 3번 문제는 줄거리 관련된 거지. 요 정도 줄거리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실제 수능장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작품에 대해서 뭐 이해가 돼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아직 문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너무 암기에 치중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수능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오히려. 그래서 차라리 어느 정도 줄거리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융통성 있게 풀겠다라는 마음가짐, 그렇게 하고 시고 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권을 이렇게 풀고, 그다음 두 번째 권도 그렇게 풀고, 나머지는 다시 그 2권을 갖다가 3번을 반복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문학으로서는 끝나지 않을까.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간단하고 효율성 있게 공부를 끝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